최재찬입니다. 언제더라?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그 여름 되면 책 소개들, 휴가지에 가지고 갈 책, 이런 시리즈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쫙 지금 여름에 서점에 가면 CEO가 추천한 책, 누가 들고 갈 책 시리즈들 해가지고 쌓아놓는데 그게 과연 옳은 거냐? 라디오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라디오에서 이제 이를테면 휴가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 선택해주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거,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하던데 저도 별 생각 없었거든요. 책 추천하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순간 그렇구나. 제가 늘 비평하는 게 획일화, 단순화시키는 거, 획일화시키는 거, 누구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하는데 역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책 소개를 하다 보면 놓쳐버립니다. 제가 이제 글도 쓰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면 이 방송에 소개해야 될 책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입니다.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제가 이건 글 정말 재밌게 썼는데 이걸 이상하게 소개를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재밌게 접어들었는데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책 가지고 글 쓴 지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월든이라고 있잖아요. 월든. 책에 이런 글이 나오나 봐요. 내 집에는 의자가 3개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 둘은 우정을 위한 것, 셋은 사교를 위한 것이다. 논법은 간단해요. 논법은 혼자 앉아있으면 고독을 즐기는 거고, 둘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우정을 즐기는 거고, 셋은 벌써 3사람이 모인 거니까 사교를 즐기는 거고. 자, 이 저자는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건데,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버드 대학교에서 주로 심리 분석하고 인간과 기술 간의 인터랙션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기술 간의 상호 교호 연구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휴대전화와 사람과의 관계,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휴대전화를 버려야 된다, 휴대전화를 감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나는 고독, 둘은 우정, 셋은 사교, 넷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요. 사실 동양 철학에서도 셋이 가장 많은 숫자잖아요. 우리 아홉수 하잖아요. 아홉수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아시죠? 동양 철학에서는 1, 2, 3, 셋이 가장 큰 수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3점, 그 왕권을 상징하는 솥도 다리가 셋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3이 3번이나 있으면 9가 돼요. 그래서 29, 39은요, 너무너무 복이 많은 것, 너무너무 운이 많은 세상이라 복이 넘치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근신하라, 신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때 안 좋은 게 들어온다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잘못 알려주고 있어. 항상 내가 9수 들었나 봐. 그 말은 도리어 내가 절제하지 않았나 봐, 내가 근신하지 않았나 봐, 내가 겸허하지 않았나 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도리어 좋은 겁니다. 우리 법정 스님께서 차 마실 때 차는 혼자 마실 때가 가장 즐겁고, 둘이 마실 때는 어쩌고, 셋이 마실 때는 소란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법정 스님 차에 대해서 평한. 이것도 마찬가지죠. 셋은 사교니까요. 차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월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의자는, 월드는 자연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게 이제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주제예요. 책 참 재밌게 풀죠. 맨 앞에 월든 이야기 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가지고 실수한 이야기 풀고, 학교 선생님들 만나고.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중매업체들, 결혼 중매하는 기관들이 써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리스트 10개 주고 이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중매나 데이트 앱들이 많잖아요. 각기 전문성 있게 만들어줘요. 의사들 미팅, 법률가들 미팅, 자기들 성격에 맞게 즐거운 사람 미팅, 이런 식으로요. 적극적인 성격, 잘 웃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재산도 보는 사람도 있죠. 재산은 이렇게. 그걸 또 등록하게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휴대전화로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앞에 두고도 데이트하면서 휴대전화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휴대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헤어져요. 과연 이게 사랑이냐? 이게 변화된 사랑이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쭉 제기를 하는데, 제가 몰랐던 문장을 하나 발견하고 나름대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만,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인데, 인간의 윤리는 얼굴의 존재에서 탄생했다. 얼굴은 나를 죽이지 말라는 뜻을 전달한다, 이거예요. 나를 죽이지 말라.
전 최근 읽은 책 문장 중에 이 문장 발견한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출장을 잠깐 다녀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한 거의 98번이랑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가 날씨가 좀 변덕스러운 날씨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바람이 불고 햇살이 나오고 뭐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러면서 말씀을 걸어오세요. 그래 이제 저도 서툰 영어로 그래요 마치 여우 날씨 같다 서양 사람들 어법으로 그랬더니 맞다고 이러면서 즐거워하시다가 이제 서로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놓쳤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누르는 쪽 가까이 있었으니까 너 몇 층이냐고 저한테 도리어 눌러주세요. 분명히 90 넘으셨어요 제 느낌은.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입니다. 불과 몇 층 저보다 먼저 한층 먼저 내리셨는데 그 짧은 순간 저를 전혀 동양에서 온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이야기를 걸어오고 늘 서양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할 이야기 없으면 날씨 이야기 하는 거, 할 이야기 없으면 음식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 편안한 말 걸어가는 거.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설사 눈 마주칠까봐 경계할까봐 그 다음 혹시 나를 오해할까봐 두려워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 피하거든요 서로. 도리 한쪽으로 가버립니다. 그쵸? 구석지로 가버리고 그리고 휴대전화 보는 척하고 휴대전화 보는 척하고 난처하니까요. 눈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 행동이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인터랙션의 그런 교호, 대화, 접근 이런 데 서툰 사람들인데 원래 인간 얼굴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 죽이지 마라. 인간 얼굴에 수많은 근육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3만 개인가 근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웃다 보면 근육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부부가 자꾸 같이 살다 보면 그렇죠? 슬픔과 기쁨이 같은 동시에 찾아오니까 근육을 동시에 쓰니까 닮아간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요한 약점 중에 하나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 아시죠?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잘 웃지 않아요. 말을 잘 걸지 않아요. 우린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나라 번역 책들의 특별한 특징들인데 이런 식으로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 책 원래 제목 리클레이밍이네요. 리클레이밍, 컨버세이션. 좋은 책이에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면서도 대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런 방법이자 수단이자 본질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책입니다. 두 번째는 원칙이에요. 원칙. 저는 이거 서점에 가서 들고 왔는데 일단 장정이 재밌고 그 다음 뉴욕타임즈 베스트 1이고 빌 게이츠가 추천했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빌 게이츠 자기 블로그입니까 페이스북입니까 독서 올리는 거 아시죠? 1년이면 최소한 자기가 정말 읽고 감명 깊은 책들은 몇십 권을 꼭 올립니다. 제가 언젠가 읽었는데 한 70권 정도 올려요. 자꾸 비판적으로 이야기 죄송합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 CEO들은 반드시 책을 씁니다. 유명한 일본 CEO들은요 책을 열 몇 권 20권씩 써요. 다르게 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 이야기 있잖아요. 대화 있잖아요. 그걸 써요 쉽게. 아니 그 정도까지 가려면 보통 사람들 경험과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느끼고 뼈저리게 느끼고 뭐라 할까 성찰에서 나오는 마음의 소리고 정신의 소리잖아요. 그거 쉽게 써요. 쉽게 아주 쉽게 써요. 저도 그래서 일본 탁월한 CEO들 책 나오면요 정말 불과 140 페이지잖아요. 책 판형도 작고 가서 읽어요. 왜? 그 중에 하나만 건지면 되거든요. 왜 자꾸 옛날 을지문덕이니 이순신이니 신사임당이니 시대하고 안 맞는 분들 책을 읽어야 돼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존중해요. 제가 이제 예로 든 겁니다. 비평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CEO나 이런 분들 어쨌든 CEO들이 가장 첨단 조직이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니까요. 되레 정치가들보다 더 모험심 강한 사람들이고 더 진보적이고 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빌 게이츠도 책을 읽어요. 책도 부지런히 쓰잖아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연설도 많이 하고요. 얼마 전에 번역된 오바마 대통령 연설 문집도 봤는데요. 재밌어요. 우리 연설 문집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래서 사람들이 연설을 듣고 있구나. 재밌구나. 그 다음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평소에 어디 가서 인사말 할 때 엇박과는 뭐가 다른지. 이런 점은 나하고 비슷한 점이네. 이런 점은 내가 좀 손봐야 되겠구나. 우리나라 연설문 천편일률적이네요. 맨 앞에 국민 여러분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누구 감사하고 누구 감사하고 연예인들 상 받을 때 연설문이나 그 다음에 정치인들 연설문이나 회사 사장 연설문이 똑같잖아요.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을 그렇게 못하고 글을 재밌게 못 써가지고 어떻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빌 게이츠는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서평까지 써내요. 나는 이걸 보고 어땠다 추천한다고 써내요. 그리고 이 추천 자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을 홍보하고 안내한 장점이 되잖아요. 아,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가 자신 없어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CEO들이.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자기 실패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게 의무잖아요. 의무. 제가 뭐 잘나서 책 가지고 떠들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남들은 뻔히 하는 거 너무나 많을 겁니다. 너 이제 그걸 알아? 너 이제 알았어? 너 그것 가지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너 그것 가지고 카메라 비하기하고 있어? 이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를 수 있고 누군가는 나누고 싶은 거죠. 또 뻔히 아는 이야기라도 같이 축구를 보더라도 서로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이를테면 전날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봤다 다음날 이야기해보면 각기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대화거든요. 그게 나누는 거고. 그런 걸 세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거고. 자, 이 책도 그겁니다. 프린시펄도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책인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라 선택했고 빌 게이츠가 추천하기를 선택했어요. 저는 사실 이 회사 몰라요. 대단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예요.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애 이름을요 송아지 이름에서 따왔어요. 애 이름을 읽어드릴게요. 79년 3월 26일 아내는 첫 아들 대번을 낳았다. 어려운 결정이었다. 쭉 지나가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대번으로 지은 것은 일과 개인 생활이 어떻게 서로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다. 대번이라는 이름은 가장 오래된 송아지 품종 가운데 하나에서 따온 것이다. 송아지 종자 이름이에요. 대번은 미국에 수입된 최초 송아지들 가운데 하나였다. 출산율이 높은 품종으로 유명하다. 대번이에요. DEVON. 이분이 뭘 한 줄 아세요? 자, 맥도날드가 치킨 맥너겟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계획을 했는데 닭고기 가격이 변동이 되면 맥도날드 특성상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시를 꺼리고 있어요. 왜냐면 닭고기 생산업체가 비용이 상승하면 고정된 가격으로 안 판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모형화시킬 거냐. 닭고기 생산업체가 가장 걱정하는 변동성 비용은 사료 가격이었어요. 그렇죠. 닭 키울 때 가장 비싼 건 사료죠. 나는 그 회사에다가 옥수수와 대두 선물 혼합해서 비용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아시겠죠? 자, 맥너겟을 생산해 치킨으로 만든가 봐요. 맥너겟은 닭고기로 만든가 봐요. 자, 맥너겟 가격이 일정해야 돼요. 하나에 뭐 한 공기에 1,000원 해야 돼요. 근데 닭고기 가격 변동이 심해. 그럼 맥도날드는 납품을 받을 수가 없어. 닭고기를. 소비자들은 그 가격이 민감하니까요. 몇 가지 민감 품목 있잖아요. 라면, 햄버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쌀 이런 거, 막걸리, 소주 이런 거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옥수수하고 다른 사료 이걸 선물을 통해서 위험을 해지하고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모델을 이 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맥너겟을 판매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3년에 맥너겟을 출시했고 나는 맥너겟 출시를 도와준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 사람은 주로 옥수수, 콩, 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 할까요? 연결, 곡물, 가격 평등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냉동육보다도 훨씬 싼 고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신선한 고기를 부위별로 팔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여전히 큰 수익을 낸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일에 바빴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축복스러운 일이래요. 자, 근데 나는 일과 가정을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일과 가정은 별개가 아니다. 어떻게 있니 넌? 심지어 나는 내 아들 이름조차도 송아지 이름에서 지었어. 이거. 전 이분을 보다 한 번 읽고 다음날 다시 체크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맨 처음에 줄 긋고 있다가 다음날 다시 이건 어딘가는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도 이쪽 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참 형! 그러면서 이야기해줬어요. 내가 회사는 잘 모르는 순간 생각이 또 잊어버렸어요. 제가 회사 이름을. 브리지워터예요. 브리지워터. 어떤 회사인데 이런 일을 할때요. 뭐 맥락에 술취할 때 이렇게 성공시켰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알아요? 송아지 종자 이름을 따왔대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사람이 성공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도 로망이죠. 근데 동양식 사람 이름 속에 철학을 담거나 이런 나라에서는 쉽진 않겠지만 이 정도로 과연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려면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책은요. 철저히 실용적인 책입니다. 일부는 자기 이야기지만 이부는 자기 성공,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도표도 그려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요. 그림까지 그려가고 어떤 식으로 해라 1, 2, 3, 4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검증하고 평가하고 분리해라. 뭐 구항은 이런 그다음 소목차 달아가지고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계를 작동시켜서 조직을 관리해라. 자기 조직 철학 살아있는 조직 관리를 다 써놨어요. 대단히 두꺼운 책이죠. 저야 뒤에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작은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중에 저한테 맞는 목차 쭉 보고요. 아 내가 꼭 보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그래 이 부분 찾아보자 그러면서 뒤에는 몇 부분만 보는 겁니다. 앞에 3분의 1만 있고요. 뭐 누구나 독서 요령이면 저는 그렇게 독서를 하거든요. 다시 하여튼 강조합니다만 이 책도 보니까 지금 여름 휴가 때 추천한 책으로 돼 있어요. 어느 언론사에는 레이 달리오라는 브리지워터라는 그런 미국 기업가가 쓴 책인데 자신만의 조직 원리, 경영 원리를 쓴 책이에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일부만 읽어도 충분히 느껴져요. 하여튼 한국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좀 더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경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신들의 철학,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철학자들이 기업인들이니까요.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